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8월 31일 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점검 회의, 예. 규제 점검 현장 뭐 그 회의를 했어요.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했거든요. 예.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거론됐던 것이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겠다. 예. 또 하나가 공공 부분의 클라우드 활용, 사용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게 양대 축이에요. 이 데이터 경제를 위한 법 제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양대 축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우선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규제가 강해요. 예. 그 개인정보를 쓰려면 본인 사전 동의를 엄밀하게 받고 그 동의 하에서만 그 목적 하에서만 개인정보를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쓰면 무조건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막 생기죠. 이거 동의 없이는 안 되니까 뭔가 서비스나 뭐 할 때 보면 모든 동의를 다 받잖아. 예.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디 서비스 가입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읽어볼 수 없을 정도로 뭐 동의를 막 이렇게 받아서 그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동의하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전체 동의, 전체 동의 들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동의하고 보는 거예요. 묻지마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규제가 이렇게 강하니까 편법으로서 실제로 보호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상황인데 규제가 강해서 활용도 안 되면서 규제가 강하니까 이 묻지마 동의를 하면서 보호도 안 돼.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개인정보에 관한 한 보호 수준도 낮고 활용 수준도 낮은 나라예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아까 중국 말씀하셨죠.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제 막 마음대로 하는 거고.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우리랑 180도 달라요. 사후동의예요. 기업이 개인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모아서 마케팅에 막 써요. 근데 개인이 야, 나 그거 안 돼, 빼줘. 아니면 나한테 보상해줘. 일정 뭐 대가를 줘. 이런 옵트아웃 제도라고 하거든요. 사후동의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데이터 브로커리지 회사 엄청 세계적으로 큰 데이터 브로커리지 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미국은 그 힘으로 옵트아웃 제도 이제 그 힘으로 데이터 거래와 활용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중국은 또 법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나라들, 유럽, 일본이 속속 개인정보 법 체계를 바꾸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 중요한데 유럽은 그래서 GDPR이라고 개인정보 일반 보호법을 올해 5월에 이제 시작했어요. 그게 유명한 GDPR이에요. 그리고 일본도 개인정보 보호법 바꿨어요. 일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바꾼 핵심은 개인정보 안에 개인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삭제한 가명정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럽 GDPR도 뭐 가바넌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가바넌스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할 경우에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해서 뭐 이렇게 강화를 한쪽은 하면서 보호를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가명 정보에 대해서는 활용, 뭐 통계 목적, 아카이브, 연구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을 터놨어요.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미국, 중국에 대비하지 않으면 유럽은 영원히 뒤떨어진다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그렇게 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제 이 데이터 경제 시대에 여기에 뒤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바꾸자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고요. 지금 사회적인 합의는 어느 수준이냐면 최소한 유럽의 GDPR 수준까지는 하자. 유럽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 EU 전체가 합의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만큼 하자 하는 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사회적 합의된 수준이에요. 국회 처리 그 국회에서 뭐 입법화 돼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정부 안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의원 입법으로 될 거고요. 예. 그 국회에서는 지난 여름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서 이런 방향으로 개정하시오라고 권고안이 특위 차원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개정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급적 올해 안에 그냥 올해 돼야죠. 해결되면 아, 그럼요. 예. 그래야 보호도 강화하면서 그렇죠. 예, 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걸 위배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더 엄격하게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금 뭐 권한이 없는 보호위원회 권한도 강화하고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절차도 엄격하게 이렇게 해서 이 절차대로 해라고 이 가이드도 만들고 이런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활용도 할 수 있도록 뭐 가명 정보는 어떻게 해라, 결합은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또 활용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보호와 활용 수준을 똑같이 높이는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예, 이제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문제 그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데이터가 모이는 곳을 개인 회사나 조직 기관의 서버가 아니라 전체 공용 저장소에 이렇게 모으자 하는 것이 클라우드잖아요. 쉽게 말하면. 해서 데이터의 활용과 결합과 분석이 되려면 그런 공용 클라우드에 정보가 모이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이게 기본 전제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클라우드 활성화 법이 3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그걸 실질적으로 못 쓰게 사용 못하게 규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부 기관 하면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중앙행정기관, 우리가 말하는 부처들이 있죠. 두 번째 지자체, 지방행정기관, 세 번째로 정부의 산하기관, 우리 같이 산하기관 이렇게 세 등급이 있는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정부 중앙부처 안 돼, 지방자치단체 안 돼, 산하기관 할 수 있어. 그런데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분석을 해봐 하면 중요도가 있을 거야. 상, 중, 하가 있어. 중요도. 상 안 돼. 중 심사받아. 하만 해. 이게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정부 부처의 정보 시스템이 100이라면 1만 쓸 수 있어. 99는 못 써요. 이게 지금까지 가이드.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발전하려 할 수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클라우드 지금 현황이었어요. 정말 아주 좀 시천만을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깔아놓고 고속도로는 클라우드 뭐 이렇게 하도록 해놓고 고속도로 1차선 안 돼, 2차선 안 돼, 3차선 안 돼. 갓길로 다녀. 충돌나면 알아서 피하고. 그게 이제 그런데 뭐 이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CIA마저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잖아요. 그 전 세계 기밀을 다루는 CIA조차도 아마존의 세계 1등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와 10년 계약을 해서 그걸 쓰고 있잖아요. 미국의 펜타곤 국방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겠다고 지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지금 이제 비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국은 클라우드 퍼스트 자국의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정책을 쫙 펴가지고 클라우드 전 공공기관의 90%가 클라우드를 쓰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자국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그래서 클라우드 기업이 불과 열 몇 개 있던 것이 5년 사이에 수천 개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든 중앙 이런 규제 다 없애고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다 클라우드 전면 허용. 다만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에 침해되는 그런 민감한 것은 빼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해라. 지금까지는 포지티브로 이렇게 이것만 해 했는데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포지티브 이것 빼고는 나머지 99%가 안 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10% 될 거예요. 국가안보 민감한 거, 개인정보 많은 거. 이 10% 말고 나머지 90%는 다 해라라고 이제 방침을 발표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어떤 획기적인 그 모멘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사물 인터넷은 어느 수준이고 향후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우리나라가 ICT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ICT 선진국의 핵심은 인프라의 힘이에요. 인프라. 초고속망, 모바일망, 우리 5G망 뭐 곧 상용화한다잖아요. IoT망도 촘촘하게 깔려요. 촘촘하게. 그래서 뭐 농업이건 뭐 어디 이 공용 뭐 공공장소건 공장이건 이 IoT망은 우리의 망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전국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어요. 도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인프라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 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보들 센서를 이용해서 많은 정보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이제 모아지고 활용하고 할 여건은 굉장히 급속도로 갖춰질 수 있는 나라예요.